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은행 금융교육 강사 고진주입니다. 여러분은 금융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아직은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금융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단어에 대한 퀴즈를 먼저 내겠습니다. 두 글자 낱말이고요.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은행을 이용하면 편리하고요. 돈이 돌고 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바로 금융입니다. 이 금융은 쇠금 흐를 융이라고 해서 돈이 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두 사람이 만나기도 어렵고 쉽게 돈을 빌려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중간에서 이 두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역할이 바로 금융회사, 즉 은행입니다. 즉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 이 금융회사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빌렸던 돈과 함께 이자를 갚고 금융회사는 다시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받았던 이자를 일부 돌려줍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금의 융통이라고 하죠.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금융을 우리 몸에다가 비유를 해볼게요. 경제는 우리 몸이고 돈은 혈액, 금융은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지 몸이 튼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돈이 잘 흘러야지 경제가 튼튼해집니다. 만약에 이 돈이 적절히 흐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기업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 집이 힘들어지고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침체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금융에 대한 의미를 한번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금융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퀴즈를 낼 때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돈 벌기, 쓰기, 지키기, 빌리기, 불리기, 나누기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리 생활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먼저 돈 벌기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지요. 여러분 회사에 출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근로소득이라고 하고 사업을 해서 또는 가게를 창업을 해서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버는 것 바로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돈 쓰기예요. 여러분 학원 가실 때 학원비 결제하는 거랑 우리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 돈 쓰기가 되겠죠. 세 번째, 돈 불리기입니다. 우리 통장에 저축하거나 주식을 투자하는 거 돈 불리기가 될 수 있겠죠. 돈 빌리기입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 자금을 대출하는 것 돈 빌리기가 될 수 있겠죠. 또 돈 지키기가 있습니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보험을 가입하거나 또는 금융사기 예방을 하는 것 돈 지키기죠. 마지막으로 불우이웃을 위해서 돈을 나누는 것 기부가 또 금융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금융활동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가족은 매일매일 금융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좋아요.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금융의 의미와 우리 생활 속의 금융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은행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은행 금융교육 강사 고진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금융의 의미와 다양한 금융 생활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회사, 은행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리 그림에 보듯이 굉장히 은행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대출이나 출금, 공과금 납부,
환전, 저축, 펀드 등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입금과 출금입니다. 입금은 돈을 넣는 것을 의미하고 출금은 돈을 찾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입출금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송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송금이라고 하죠. 만약에 중간에 금융회사가 없었으면은 저 멀리 살고 있는 나의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좋아요. 우리 다음 업무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언제쯤 큰 돈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집을 살 때, 결혼할 때, 사업을 확장할 때 또는 큰 병에 걸렸을 때 등과 같을 때 우리는 큰 돈을 빌립니다. 이를 우리 대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은행에 내가 돈을 빌리고 나중에 내가 빌린 돈과 이자를 함께 갚는 것, 이를 대출이라고 합니다. 네, 또 다음 업무는 환전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우리나라 돈으로 결제를 할 수 있을까요?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을 가기 전에 은행이나 환전소 등과 같은 곳에 가서 우리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을 바꿉니다. 이 은행에서 환전의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과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 공과금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거와 같이 집에서 이 통지서를 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세, 전화료, 상하수도 요금 등과 같은 각종 세금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전기세, 전화료, 수도 요금 등과 같은 거를 수납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저축입니다. 우리 은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저축이죠. 은행에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을 저축이라고 합니다. 저금통과 우리 은행의 통장의 차이는 바로 이자가 있지요. 우리 은행에 저축하게 되면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여러분, 이 그림과 같이 질병이나 화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생겨날 위험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여러분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맞아요. 보험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다수의 사람 중에 일부가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게 되면은 나중에 보험금을 받게 되죠. 이를 보험이라고 하고요. 은행에서는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금융회사 중에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은행에서도 방카슈랑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펀드입니다. 은행에서 이제 투자라는 금융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펀드도 이 투자의 일종이에요. 이 투자는 저축에 대한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을 입어서 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투자자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투자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가 다양한 사회 흐름과 이슈 등을 파악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으로 대신 투자해주는 것을 바로 펀드라고 합니다. 네, 우리 은행에서 하는 정말 많은 일들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은행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은행 말고 다른 금융회사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은행 금융교육 강사 고진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은행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행 말고 다른 금융회사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금융회사라는 의미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금융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을 텐데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활동이다 라고 배우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금융회사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좀 금융회사 여러 가지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걸어 다니시다가 길을 걷다가 많은 금융회사를 한번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은행도 있고 증권회사도 있고 보험회사도 보이네요. 우리 하나하나씩 다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로 보험회사입니다. 우리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고 혹시나 내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나중에 약속된 금액을 보상하는 것. 보험회사입니다. 그리고 증권회사가 있어요. 여러 회사들이 발행한 주식이라는 증권을 개인이나 기관들이 사고 팔 수 있도록 돕는 회사. 바로 증권회사입니다. 이어서 상호저축은행이 있어요. 상호저축은행. 은행이라는 말이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상호저축은행은 지역의 서민이나 소규모 기업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용카드 회사예요. 신용카드 회사는 회원들이 신용으로 구입한 물건값을 대신 지불하기도 하고 정해진 날짜에 이를 돌려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해요. 신용카드 회사였습니다. 이어서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고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이 있습니다. 이어서 우체국이에요. 우체국도 금융회사였다니. 우편물을 취급하거나 우표를 판매하는 일도 물론 하지만 예금을 받거나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회사가 하는 일을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 자금을 중개한다. 즉 돈이 여유로운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중간에서 중개한다 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안전하게 금융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금융회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를 퀴즈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속한 금액을 보상하는 회사 어디인가요? 3, 2, 1 맞아요. 보험회사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지역의 서민, 소규모 기업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맞아요. 3, 2, 1 맞아요. 상호저축은행입니다. 마지막 문제. 여러 회사들이 발행한 주식을 개인이나 기관들이 사고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 어디일까요? 3, 2, 1 맞아요. 증권회사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다양한 금융회사가 있다는 거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1편, 2편, 3편에서 배웠던 영상들을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은행 금융교육 강사 고진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은 우리 공부했던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정말 많은 단어를 배웠죠. 우리 한 개 한 개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금융과 금융회사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우리 금융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활동이고 금융회사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을 하는 회사이다 라고 배웠었죠. 좋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하는 일도 배웠습니다. 은행에서 하는 일 대표적으로 입금과 출금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송금, 다른 사람에게 보내준 송금, 그리고 돈을 빌리는 대출, 돈을 바꾸는 환전, 그리고 우리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와 같은 공과금 수납도 은행에서 한다고 배웠죠. 그리고 저축도 마찬가지고 보험과 펀드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많은 금융회사도 배웠어요.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 우체국까지 와 정말 많은 단어를 배웠네요.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우리 배웠던 거를 퀴즈 형식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 여러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은행은 금융회사일까요? 3, 2, 1 네, 맞아요. O입니다.
우리 은행은 금융회사라고 제일 처음 시간에 배웠었죠. 좋아요. 두 번째 퀴즈.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을 땡땡이라고 하고 저축한 돈을 찾는 것을 땡땡이라고 한다. 여기서 들어갈 땡땡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3, 2, 1. 맞아요. 입금과 출금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세 번째 퀴즈 드릴게요. 돈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늘리는 것을 도와주는 곳 어디일까요? 3, 2, 1.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금융회사입니다. 네 번째 퀴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으로 잘 흘러서 경제를 건강하게 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3, 2, 1. 금융입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섯 번째 퀴즈 드릴게요. 은행에서 하는 일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는 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3, 2, 1. 맞아요. 송금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 드릴게요. 가스 요금 수납은 은행이 하는 일 중 어떤 일에 속할까요? 3, 2, 1. 네, 맞아요. 공과금 수납입니다. 일곱 번째 퀴즈. OX 문제인데요. 주택 구입, 사업 확장 등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대출이라고 한다. 맞을까요? 3, 2, 1. 맞아요. 정답은 O입니다. 잘하셨어요. 와, 우리 정말 이번 영상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금융의 의미와 우리 가족들에 대한 금융 생활에 대해서 배웠었죠. 다양한 금융 생활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은행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정말 많은 금융회사가 있구나 또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러분이 현명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산은행 금융교육 강사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 마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금융지식 쑥쑥 키워주는 BNK 부산은행 금융교육 강사 임지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건을 값을 치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본 친구들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물건의 값을 치르는 다양한 지불 수단과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배운 내용을 퀴즈로 복습도 할 거예요. 친구들은 마트나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사고 값을 치러본 경험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물건의 값을 치렀는지 기억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어떻게 계산을 했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봅시다. 햄버거 가게에 방문을 했어요. 햄버거를 사고 이것으로 햄버거의 값을 계산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고 이것으로 결제를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친구는 현금이요, 어떤 친구는 카드요 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사고 값을 치를 때 다양한 지불 수단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불 수단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네요. 지불 수단이란 물건을 사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품권 등을 말합니다. 먼저 현금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현금은 동글동글한 동전도 있고 네모난 지폐도 있어요. 그리고 지갑에 넣어둔 만큼만 사용하기 때문에 가진 돈 이상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잃어버리게 되면 되찾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금액이 큰 물건을 구입하려면 내가 가지고 이동해야 하는 현금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표입니다.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은행에서 발행을 해준 것인데요. 고액을 한 장으로 발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수표를 받은 사람이 즉시 이 수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초코 우유를 사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계산했다면 거스름돈을 거슬러주는 사람이 거스름돈 거슬러주기 조금 어렵겠죠. 이러한 단점이 있는 게 수표입니다. 다음은 신용카드입니다. 친구들은 부모님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신용카드는 신용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신용의 정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답니다. 그리고 사용한 금액은 정해진 날짜에 갚아야 해요. 현재 내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영화관이나 마트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사용 금액을 납부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안 돼요.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빚을 지거나 신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갚지 못한 카드값은 빚이 되고 이렇게 갚지 못하는 금액이 쌓이게 되면 신용 점수가 낮아지게 돼요. 신용이 안 좋아지면 신용카드 사용도 어려워지고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높은 대출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나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돈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점이 바로 신용카드와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고 싶은 물건의 값이 현재 내가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클 경우 물건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신용이 있는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체크카드는요, 부모님과 함께 은행을 방문한다면 만 12세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혼자서 발급을 받고 싶다면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남아있는 돈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러한 체크카드의 특징으로 생기는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좋은 점입니다. 빚을 질 염려가 없다는 것이 좋은 점인데요. 내 통장에 남아있는 돈만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경제적 능력보다 과하게 소비하는 과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꼭 사야 하는 물건이 나의 통장에 남아있는 돈의 금액보다 클 경우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 불편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은 주로 기업이나 관련 산업단체에서 발행을 하는데요. 해당 기업 또는 해당 산업의 상품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상품권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은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시장에서 사용하는 상품권, 그리고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지불 수단이 등장하고 있어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물건의 값을 치르는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휴대전화, 마일리지, 선불카드, 그리고 간편결제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 휴대전화는요, 물건을 구매하고 구매 금액을 휴대폰 요금과 함께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일리지입니다. 마일리지는 적립 포인트만큼 물건의 값을 할인받거나 마일리지로 돈을 대신해서 물건의 값을 결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은 빵을 사러 가서 통신사 마일리지로 할인을 받아 구매하기도 하고요. 영화를 보고 포인트를 적립한 뒤 그 포인트가 어느 정도 쌓이면 그 포인트로 다시 영화표를 구매합니다. 세 번째, 선불카드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충전된 금액만큼만 사용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미리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버스카드나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간편 결제입니다. 친구들 요즘에 땡땡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을 해놓고 물건을 구매할 때 비밀번호만 간단하게 입력한 뒤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요즘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다양한 지불수단을 20곡의 게임을 통해서 맞춰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불수단에 대한 힌트를 보고 어떤 지불수단인지 맞춰보세요. 면섬유로 만들어졌고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나 위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힌트만 보고도 벌써 정답을 맞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은 힌트들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다양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동전과 지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 수표,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품권 중에 무엇일까요? 네, 맞았어요. 정답은 현금입니다. 현금은 면섬유로 만들어졌고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와 위인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으며 동전과 지폐도 있어요. 다음 20곡의 게임입니다. 네모난 모양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려면 신용이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신용카드입니다. 잘 맞추셨어요. 자, 다음 문제.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상품권입니다. 이번에는 yes 또는 no 퀴즈입니다. 네 또는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지 않고 후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카드는 체크카드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지 않고 후에 물건의 값을 지불하는 것은 신용카드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상품권은 모든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yes일까요? no일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상품권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친구들, 여기까지 물건의 값을 지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본 친구들은 모두 현명한 돈 쓰기를 실천하기를 바라면서 금융 지식 쑥쑥 키워주는 금융교육,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금융 지식 쑥쑥 키워주는 BNK 부산은행 금융교육 강사 임지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저는 저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저축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현명하게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축을 하면 좋은 점과 저축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어떤 친구는 용돈을 받자마자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먹고 또 남은 돈으로는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몽땅 용돈을 사용해 버렸어요. 이 친구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빈 마을 풍선을 보고 들어갈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아유, 다음 달 용돈을 받으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학용품 살 돈이 없네. 엄마한테 용돈을 더 달라고 할까? 어떡하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자, 다음 친구입니다. 부모님께 생일 선물 사드리고 싶은데 용돈 일부를 저축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친구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롭게 생각해 봅시다. 짜잔! 이렇게 됐네요. 저축을 하면서 돈을 아껴 쓰는 습관이 생겼고 부모님 생신 선물을 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더 현명한 돈 모으기 방법을 실천했을까요?
용돈을 받자마자 다 써버린 친구일까요? 아니면 저축을 하면서 돈을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른 친구일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돈 모으기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저축의 모든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 쉽게 말해 돈을 모으는 것을 말해요. 은행에 저축을 하면 원래 저축했던 돈 말고 이것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두 글자 단어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이자입니다. 이자는 돈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은행에 저축을 하면 왜 이자를 주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가 돈을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은행은 이 돈을 가만히 둘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돈을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은행은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요. 그리고 은행은 이들에게서 받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우리에게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축을 통해서 바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축을 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좋은 점은 더 있습니다. 첫째, 미래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요. 둘째,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급한 일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축에도 종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저축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은행에서 그럼 어떤 저축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저축의 종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저축 상품을 잘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축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보통예금은 돈을 맡기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맡길 수 있고 돈을 또 찾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유롭게 입금과 출금을 해야 하는 돈은 여기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반대로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언제 돈을 찾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자는 적습니다. 두 번째, 정기적금입니다. 매달 일정한 돈을 정해진 기간 동안 저축하고 약속된 이자를 받는 저축을 말하는데요. 적은 금액을 모아 큰 돈을 만드는 목돈 모으기 상품입니다. 세 번째,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정해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약속된 이자와 함께 찾는 저축이에요. 일정 기간 후에 더 큰 돈으로 만들고 싶은 목돈 굴리기 상품입니다. 그런데 저축을 하면 좋은 점들이 있어서 저축을 열심히 했는데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내가 저축한 돈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저축해뒀던 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두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요. 은행에 저축해둔 사람들, 즉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요.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하면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돌려주도록 공적보험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이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하면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여 최대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 퀴즈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은행에 저축했을 때 내가 저축한 돈 외에 추가로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정답은 이자입니다. 두 번째 문제. 저축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입니다. 그렇다면 저축의 종류 세 가지 중에서 목돈을 한꺼번에 맡기기 좋은 저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목돈을 한 번에 맡기기 좋은 저축은 정기예금이죠. 만약 매달 은행에 5만 원씩 저축을 한다면 어떤 저축 선택해야 할까요? 좋아요. 정기적금 맞습니다. 이번에는 yes,
또는 NO 퀴즈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하면 예금 금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예금 금액 전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죠? 여기까지 저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영상을 끝까지 지켜본 친구들은 현명한 돈 모으기 실천하기 바라면서 금융지식 쑥쑥 키워주는 금융교육.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금융지식 쑥쑥 키워주는 BNK 부산은행 금융교육 강사 임주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돈을 잘 불리고 싶은 친구들은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소중한 돈의 가치 변화와 돈을 불리는 현명한 투자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먼저 집이나 옷, 음식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겠죠? 또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하는 등과 같이 영화 생활을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물건의 가치를 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자장면 좋아하시나요? 자장면의 가격이 1970년도에는 200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죠? 한 5,000원 정도 하죠. 같은 자장면인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돈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인데요.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돈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것을 물가라고 합니다. 돈의 가치는 어떤 물건을 얼마나 구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는 변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지만 옛날의 1,000원과 지금의 1,000원은 다릅니다. 보통 물가가 올랐다 또는 물가가 내렸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물건의 가격을 평균해서 가격이 오른 물건이 더 많으면 물가가 올랐다. 가격이 내려간 물건들이 많으면 물가가 내려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늘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재산의 실제 가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실제 내 재산의 가치는 줄어듭니다.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내 재산의 가치는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돈을 불려야겠죠.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초성 힌트는 지읒, 치읓입니다. 맞아요. 저축입니다. 다음은 초성 힌트 티읕, 지읒입니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투자입니다. 우리가 돈을 불리기 위해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 앞에 영상에서 배워서 잘 알겠는데 투자는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저축은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 돈을 불릴 수 있어요. 돈을 잃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은행에서 받는 이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돈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요. 투자는 돈을 잃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만약에 안전하게 돈을 불리고 싶다면 어떤 방법 선택해야 할까요? 네, 저축이죠. 저축을 하면 안전하게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욱 많은 돈을 불리고 싶다면 어떤 방법 선택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투자를 선택할 수 있겠죠?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에는 주식과 펀드가 있습니다.
주식은 회사를 경영하는데 투자한 사람들에게 주는 증서를 이야기합니다. 펀드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모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해서 그로부터 얻은 이익을 나눠주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겠죠? 경영을 위한 돈을 투자받고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증서가 바로 주식입니다. 이러한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가진 사람들을 주주라고 합니다. 주주들은 회사가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이익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면 받을 수 있는 배당금도 많아지지만 회사가 손해가 나면 이익이 줄어들겠죠. 뿐만 아니라 투자한 돈 전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만약 여러 사람이 총 500만 원을 모아 회사를 세웠고 이때 여러분이 50만 원을 내고 주주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회사의 10%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회사에서 받은 증서를 주식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배당을 통해서 회사의 이익을 일정 부분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잘못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위험이 있어요. 게다가 지금처럼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거래하기가 좀 어렵겠죠? 물론 자신이 직접 자금을 관리하며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펀드가 나왔어요. 펀드는 전문가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곳에 대신 투자하고 이익이 나면 그 이익금을 나눠주는 금융상품입니다. 또한 펀드를 이용하면 사람들은 투자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서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펀드와 주식 투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펀드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여러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고요. 전문가가 나를 대신해서 투자해 준다는 점이 주식과 다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직접 주주가 되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주식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볼 수 있어요. 펀드는 전문가가 대신 투자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어느 회사 주식에 투자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 이익을 보면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원금을 잃을 수도 있어요. 투자는 저축과 달리 원금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전 재산을 투자하거나 빚을 내서 투자할 경우에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원금을 잃게 되더라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전망 등을 잘 살피고 투자를 결정해야겠죠. 이제 퀴즈로 복습해봐요. 회사의 경영에 돈을 투자한 회사의 주인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따른 이익금을 받거나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주주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이익금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배당금입니다. 다음 문제. 여러 사람들로부터 모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해서 그로부터 받은 이익을 나눠주는 금융상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펀드입니다. 여기까지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식과 펀드가 어려운 친구들은 한 번 더 영상을 보면서 복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본 친구들 모두 돈 불리기에 고수가 되기를 바라면서 금융지식 쑥쑥 키워주는 금융교육 여기까지입니다. 안녕!